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기한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의 사업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몰제 적용 대상 구역은 총 40개로 15곳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거나 조합 인가 신청을 완료했고 신반포 26차는 정비구역을 해제해 24개 구역이 일몰제를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민간 매입 약정형 사회주택 매입을 시작한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번 사업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회주택의 설계 시공부터 운영까지 맡는 방식으로 매입 약정 체결과 동시에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가 선정되고 건축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합니다. 지난 8일 부동산 114가 최근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집계한 결과 9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가 총 22,288가구로 전체의 35.2%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14,321가구가 고가 아파트로 전년도에 비해 79.7%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 9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2018년 76.6%에서 지난해 60.1%로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어도 기한 안에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요 정비구역의 해제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역의 거주민들을 위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상담 가능하니까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창구도 이용 가능하니까요.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유익한 시간 끝까지 함께해 보시죠.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이분 나와주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언제나처럼 대표님과 함께 용산 지역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오늘의 주제가요. 용산구청장 국제업무단지와 경부선 지하화는 추진될 것이다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최근에 용산권역에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바로 용산민족공원, 또 용산국제업무단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개발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용산구청장이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앞으로 용산권역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개발이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 서울시 구청장, 특히 성장현 용산구청장 인터뷰 기사가 이번 달 초에 나왔었는데요. 용산공원 조성 사업, 용산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산구 정말 엄청난 변화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역세권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정말 슬럼화되어 있던 정말 그런 지역들이 환골 탈퇴를 해서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주거상업 업무시설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구 추진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용산 민족공원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토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상향이 돼서 벌써 회의까지 하고 용산 민족공원을 서울을 대표하는 국가 상징 공원으로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에게 정말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용산구는 전체 면적의 약 70% 정도가 공원화 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개발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남 뉴타운과 용산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구 전체 면적의 70%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다. 특히 한남 3구역을 필두로 해서 한남 뉴타운의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고 개발이 됐을 시에는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변 도심권역의 가장 최고가 부촌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정무단지 사업 우편 집중국을 포함해서 건물 철거 다 완료가 됐고요. 토지 정화 사업도 시작을 했고 또 법적인 분쟁도 작년 말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 그 국정무단지가 다시 개발될 수 있는 이슈가 다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내용 나오죠.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용산역과 서울 역세권역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고요. 서울역에서 용산역을 지나서 지하화 사업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용산 민족공원, 용산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북부 역세권과 경부선 지하 사업들이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용산구청장 3선입니다. 인터뷰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용산권역이 어떻게 변화될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용산은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올해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3대 축이라고 하면 용산 민족공원, 용산 국제업무단지, 서울역세권 개발입니다. 민족공원 개장과 맞물려서 주변에 있는 미군기지나 한남 뉴타운 자체가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권역이 대표적인 관광지로 바뀐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나라나 중심권역, 상업지, 관광지의 지가, 땅값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높은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용산권역, 서울을 대표한 관광지로서 최고가의 그런 부촌으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이고요. 용산은 전체 면적의 약 70%가 재개발, 재건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도 일부 지역 빼놓고는 거의 전 지역이 개발이 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5, 6년 후에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산 3대 개발축을 중심으로 엄청난 변화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용산 민족공원 개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전체 면적 80만 평, 그래서 용산구 거의 전체 면적의 큰 호재, 또 명동과 남산축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용산 민족공원이 연결됨으로 해서 대표적인 관광축으로 바뀌겠고요. 한강 대로변을 마주하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됐을 시에는 바로 배후 주거 지역인 원효로 라인의 지가와 개발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원효로 3가 라인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선을 타고 올라가시면 남영 역세권 바로 위쪽이 서울 역세권입니다. 서울 역세권 개발에 발 맞추어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서계청파동 특별계획구역의 개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용산 민족공원, 용산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과 핵심적인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 이런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민족공원 개장과 발 맞춰서 주변 부지 개발도 속도를 내고 그에 따라서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권역이 대표적인 관광지로 바뀝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산과 도보로 이용하는 용산 민족공원 또 일부 구간은 강변북로의 지하 사업에 의해서 도보로 한강공원 또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한강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 상권으로 바뀌고요. 지금도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외국분들이 관광 선호하는 필수 방문 지역이 바로 이태원 역세권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향후에는 용산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이 한강 대로변 또 배후 주거단지와 향후에 그런 상업 업무실의 배후 주거타운이 개발될 수 있는 원효로나 서계청 신계동 라인도 앞으로 대규모 개발 계획들을 갖추고 있으면서 관광지 상권으로 변하게 될 예정이고요. 캠프긴 부지와 서울역 역세권 경부선 라인의 지하화나 혹은 데크 사업을 통한
마감이 된다고 했을 때는 서울 역세권, 캠프킴, 또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를 아울러는 관광지 상권으로서 용산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용산은 정말 개발의 백화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양하고 큰 이슈들이 있는데요. 향후 5년 후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된다. 즉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한 동측편 1급지죠. 한남 뉴타운 3구역, 4구역, 5구역, 2구역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유엔사 수홍단 부지. 또 남쪽으로는 한강변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는 신동아, 한강맨션, 현대아파트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 또 한강대로변은 BTS로 대변되는 대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옥들이 입주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국제업무단지 맞춰서 서부이춘동과 현대차 부지, 산호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된다. 특히 배후에 있는 전자상가의 상업 업무타운과 이 신계동의 먹자골목, 또 원효로 라인의 주택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이고요. 경부선 라인의 캠프킴 부지의 원효로 일가 라인, 또 서울역 역세권역의 대기업 사옥들과 후암동 특별계획구역과 서계 특별구역구역, 청파동 라인의 주택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용산권역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제2자 모양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의 역세권 지역들은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용산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변화하고 있는지 좀 실감을 하셨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올해부터 더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슈라든지 경기 침체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향후 경제 위기, 부동산 시장도 안정이 된다. 작년, 재작년에 용산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집값이 용산을 중심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발표를 못했는데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부장시장이 안정화되거나 가격 하락세를 보이면 용산의 개발 계획은 오히려 더 빨리 계획될 수 있고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용산 마스터 플랜이나 GTX-9이나 아니면 서울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다?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0년 올해 용산 개발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랜드마크로 개발이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이 크신 분들, 실거주하실 분들은 1급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6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부 쪽으로 한남 뉴타운이나 동부 이촌동, 한강 대로변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단지나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을 한 2억에서 2억 초반 정도로 투자로 하실 분들은 2급지, 즉 6호선 라인의 북측에서 경부선 라인에 붙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부선 라인 중에서도 어느 쪽으로 가셔야 되냐? 서측편에 역세권 개발, 특히 민족공원이나 서울역 역세권역이나 국제업무단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자체적인 개발 계획까지 나올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셨을 때는 향후 이렇게 용산권역의 큰 개발 이슈와 지가상복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용산 개발에 대한 용산구의 시각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최근에 용산구청장의 인터뷰도 나온 만큼 개발의 현실화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현실화가 기대되는 지역 정보 체크 시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일권 대표님과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인데요.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의 공항철도까지 한 번에 지나는 서울역 근처에서 오늘은 토론 구조의 다세 주택 가져와 주셨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원에서 4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용산구, 그 중에서도 용산구 청파동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청파동 정확한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방송에서 청파동을 추천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서울 역세권역이 용산 개발 3대 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삼성그룹타운과 메리츠 종합그룹과 대기업들의 사옥들이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서울 역세권의 서계특별기획구역과 청파 1구역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로 추진되는 지역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청파동 일가는 개발의 압력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향후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 역세권과 남영역, 민족공원과 국제 업무단지를 아우르는 이 경부선 라인 측에서 투룸 기준으로 해서 지가가 아직까지는 가장 저평가돼 있고 2억 미만으로 2억 플러스 마이너스로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 개발 예정지 중에서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세 가지 포인트로서 가치가 살아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입지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개발의 백화점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용산구 청파동에서 어떤 호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서울역과 용산 역세권을 아우르는 마스터 플랜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집값이 하락 조정에 들어섰을 때는 이런 용산 마스터 플랜이 정말 나와서 용산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될 수 있는 이슈를 갖추고 있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서울의 마지막 남은 금사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화그룹 타운 비즈니스 사업 무려 2조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서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과 아울러서 서울 용산역 지하화 사업들, 다양한 GTX 사업들의 역사에 따른 통합 개발. 어디가 통합 개발될까요? 바로 서울 역세권역이 상업 업무시설과 GTX 새로운 경부선 라인의 중심축에 위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권, 특히 수도권의 집값은 GTX A, B, C 노선이 결정을 할 예정인데요. A 노선과 B 노선이 바로 서울역에 들어오고요. 신안산 서남권을 대표하는 가장 교통의 호재, 신안산 착공에 들어가서 2단계 구간이 연장이 될 예정이고요. 청파동, 그중에서 도보로 한 10분, 15분 정도면 용산 민족공원을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역세권도 10분 안에 걸어 다니면서 민족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용산 개발의 2대 축을 다 이용하면서 직접적인 호재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캠프킴의 상업 업무, 제2의 코엑스 단지의 상업시설 개발 계획들, 용산 국제업무단지로 대표되는 상업 업무시설의 배후 주거단지로서의 가치까지도 살아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수록 호재들이 잘 들어찬 지역에 저희가 투자를 해봐야 될 텐데 바로 그런 지역이잖아요. 시세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경부선 라인의 서측편의 개발 예정지의 지가, 투룸 기준에서 거의 5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파동 오늘 소개시된 지역의 매매가는 약 4억에서 4억 초반으로 형성돼 있다. 전세가는 약 2억 1천 플러스 마이너스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투자할 때는 약 2억 전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정말 가성비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세 수익도 받을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파동 라인은 경부선 라인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셨을 때 최소한의 안전마진. 왜? 청파동 일가를 중심으로 해서 서계특별계획구역이나 청파 1구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확정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차수로 개발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세 차익과 개발의 압력 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입지상 강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시세 차익과 중장기적으로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거의 1,500세대가 넘는 브랜드 아파트의 대단지의 입주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용산구 안에서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투룸 다세주택 청파동에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중구 신당동인데요. 3호선 동대구역 주변에 역시나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투자하셨다고 합니다. 가격 살펴보시죠. 자, 시세는 약 3억 1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중구 신당동입니다. 서울의 중심이니까 저희가 다중 역세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입지부터 둘러볼까요? 네, 정말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 다중역 4개의 전철 역세권역을 도보로 5분에 10분 할 수 있는 완벽한 전철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청구 역세권, 더블 역세
6호선과 5호선, 6호선 위로 가면 신당 역세권, 동대문 문화역사공원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일부 위쪽 지역은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고 있고 본 지역 또한 향후 개발이 될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 또 집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다 얻어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치 확인하고 왔어요. 일단 서울의 중심부니까 막연하게 호재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 호재 있을까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도심 회귀 현상과 도심권역의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을지로 명동 역세권, 을지로 동대문 문화역사공원 쪽의 상업 업무타운들의 지속적인 개발, 또 입지 규제 최소 지구나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상업 업무시설과 의료타운까지 복합시설로 또 업무타운 자체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차고 넘치는 임차 수요와 투자의 삼박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돈과 사람과 개발이 계속되는 중앙의 도심권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가 상승 개발의 이슈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도심권인 만큼 유동인구 정말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럼 투룸 다세대 주택 지금 매매가 비롯해서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본 매물 준공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매물까지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없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평균 시세는 3억 5천대를 넘어가고 있지만 본 매물은 3억대 초반에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요. 전세도 일부 세대는 맞춰져 있습니다. 2억 6천, 5천, 6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자체가 5천만 원이나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이 지역 도심권, 동대문 상권에 바로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안정도 높은 월세 수익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지역 정말 다중 역세권, 4-5개의 전철 역세권역의 중앙 역세권 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의 호재로 인한 시세 차익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개발이 확정됐을 때는 본 지역 또한 1000세대가 넘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단지의 입주권까지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 소액 투자, 또 입주권, 이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만큼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지구나 도심 개발, 역세권 개발의 수혜를 얻어가는 지역이고요. 4개의 전철 교택망, 상업 업무 인프라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면서 역세권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본 지역 또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소한의 시세 차익과 큰 폭의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서울의 중심부 중구 신당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1:1 상담 시간 오프라인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요, 대표님 전문 지역인 용산 그리고 최근에 밀고 계시는 광진구 자양동의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소개해드린 자리고요. 무료로 1:1 상담이 진행되는 만큼 예약은 필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채워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박일권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2월 2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4%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51.0으로 전월 대비 3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택사업 추진계획 마련이 어렵고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전 단계에 걸쳐서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쌤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실 두 분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늘은 GOCT의 손성민 본부장님,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김성진 팀장님 두 분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각각 좋은 부동산 찾아볼 텐데 오늘 일단 손성민 본부장님의 지역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스터리스 상가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규제가 쏟아지면서 이제 주택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던 분들도 상가 투자에 좀 눈을 돌리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마스터리스 상가가 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것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그 마스터리스 상가나 이제 풀어 말하면 이게 장기로 책임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가를 말을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건물 전체 또는 이제 건물의 일부가 장기로 임대차 계약이 미리 체결돼 있어서 투자했을 때 이제 공실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가를 말을 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그 임차가 안 돼서 이제 공실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는 이렇게 그 대기업 위주의 미리 선임차가 맞춰진 그런 공실 걱정 없는 마스터리스 상가에 관심을 두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수밖에 없게 돼요. 건물 전체를 통째로 길게 임대를 놓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상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오늘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택은 입지를 보고 뭐 상가는 상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일반 상가의 상권 분석을 할 때랑 오늘 만나보는 마스터리스 상가의 상권 분석을 할 때랑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 마스터리스 상가는 이제 그 신뢰성 있는 기업이 이미 자체적으로 그 전문적인 상권 분석을 하고 그 상권에 맞춰서 기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안정적인 상권이라는 것이 이제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전문 기업이 사전에 그 상권 분석과 건물 전체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또 입점 업체들 같은 경우도 대형 입점 업체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집객 가능한 수요층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수요층까지 흡수하고 또 독점할 수 있는 또 그 상권 자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까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터리스 상가가 특히나 이제 좀 검증이 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광범위한 수요층을 끌어당기면서도 활성화된 상권을 유지하려면 테마가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대형 상업시설, 좀 전문적인 기획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일단 그 마스터리스 상가의 그 테마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그 지역의 소비층의 인구나 상권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앞으로의 수요까지 예측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지역의 주 연령층에 따른 그 소비 트렌드를 고려를 해서 불황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탄탄한 대형 기업의 유명 브랜드 업종으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또한 그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해야 되고요. 게다가 요즘 그 소비 트렌드인 쇼핑과 외식 그리고 스포츠 또
의료, 놀이 등 이런 부분을 모두 한 공간에서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 원스톱 소비문화 공간을 이제 구성을 해서 그 지역의 입지와 또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상품처럼 대형 상업시설일수록 그 전문 기업의 전문적인 그런 기획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부장님께서 이 지역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좀 이거다 싶은 그런 부동산 찾아오신 것 같아요. 오늘 원주 기업도시의 상가입니다. 어떤 테마가 이곳엔 들어올까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대형 테마 복합 상가로 이미 그 대형 키즈 테마파크가 입점이 확정된 곳인데요. 특히 이제 불황에도 견딜 수 있는 그 대기업의 업종으로 마스터리스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서 투자했을 때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아주 그 메리트 있는 상품입니다. 특히 이제 그 키즈 산업의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다시피 2012년에는 27조 원의 매출이었는데 불과 5년 2017년도에는 40조 원이 넘는 급성장세를 보이는 업종으로 요즘같이 이제 불황에도 계속 성장하는 유망 업종이고요. 이런 것만 보아도 이제 부모님들은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지갑을 계속 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신조어도 생겼는데 뭐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VIP라는 말도 있고요. A 포켓이라는 말도 있는데 VIP는 이제 그 very important baby라고 아이들이 아주 중요한 고객이라는 부분을 빗어서 용어고요. A 포켓은 이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뭐 삼촌, 이모 등 이제 8명의 친척이 아이 한 명을 위해서 지갑을 연다는 말로써 요즘 키즈 산업이 이렇게 강세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 사랑하는 마음은 불황을 이기고 유망 업종으로 키즈 테마파크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키즈 테마파크가 입점하게 될 마스터리스 상가 기후부터 화면 두 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손성민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지역은요. 강원도 원주기업도시의 중심 상업지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상가의 시세 만나보시죠. 약 2억 6,700만 원에서 2억 8,7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렇게 키즈 테마파크가 입점하게 될 마스터리스 상가 저희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가격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일단 그 매매 시세는 2억 6,700만 원에서 2억 8,700만 원으로 계약금 10%만 있으면 일단 그 소액으로 가능하고요. 그 계약금 10%에 대한 금액은 2,670만 원에서 2,87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약 한 1,100만 원 정도고요. 투자했을 때 월 임차료는 11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고요. 실투자 금액은 대출 감안해서 4,540만 원에서 6,540만 원으로 접근 가능한 상품입니다. 네, 계약금 10%만으로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한 마스터리스 상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키즈 테마파크가 있는 곳은 아이가 또 부모와 함께 오니까 언제나 좀 북적북적한 것 같은데 이러한 곳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키즈 산업은 이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날씨에 상관없이 이제 가족 전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그 밝은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경쟁 업체가 계속 늘어나고요. 소비자의 눈높이에 따라서 점차 대형화되고 콘텐츠의 다양화 등 기존에 이제 어떤 키즈 테마가 아이들만 놀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이게 발전돼서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가족 체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제 이런 그 시설의 규모가 대형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화가 돼서 그로 인한 그 직계 효과로 인해 인근 지역의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주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 및 앵커 테넌트로 자리를 굳히는 그런 유망 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우리 아이들 실내에서 좀 안전하게 놀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겠죠. 가족들이 함께 방문하는 만큼 그 수요가 안정적인 그런 상가라고 기대가 되는데 그래도 좀 유의할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그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요즘 이제 이런 그 풍선 효과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는 우선 첫 번째로 그 임차 관리 업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입점된 대형 업체 같은 경우는 보통 5년에서 10년 이상 그 장기로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 및 그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정된 임대료가 주위 시세보다 적정한지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요. 무엇보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기업 위주의 선임차가 맞춰진 공실 없는 안전한 상가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부분 어려우시다면 연락주세요. 저희 본부장님께서 상세하게 도움드릴 거고요. 자, 이제 오늘의 키워드 짚어볼게요. 이렇게 키즈 테마파크가 입점하게 될 마스터리스 상가. 오늘의 키워드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신뢰할 만한 전문 기업이 미리 상권 분석을 해서 검증된 안전한 그런 상권이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황에도 견딜 수 있는 대형 테마파크의 입점으로 광범위한 수요층을 독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터리스가 완료돼서 임대 수익률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안정된 수입원이 가능하고요. 공실 없이 관리까지 수월한 장점이 많은 상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손성민 본부장님과 함께 원주 기업도시의 마스터리스 상가 만나봤고요. 자, 이어지는 순서 김성진 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어느 지역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체크해 보실 지역은 서대문구 창천동입니다. 주변 가격 대비 저렴하면서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과 지금부터 함께 할게요. 입지 좋고 가격까지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개요 통해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성진 팀장님과 함께할 곳은요.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입니다.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홍대구역 근처로 가볼 거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처자하셨다고 합니다. 자, 가격 살펴보시죠. 시세는 약 3억 1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서대문구 창천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좋다라고 하셨는데 좀 막연하게 생각이 돼요. 어떤 점이 포인트가 될까요? 예, 창천동 하면 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뭐 홍대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겠죠. 이곳은 홍대 입구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곳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공시지가 상승과 투자 선호처로 각광받고 있는 이런 홍대 상권과 근접해 있는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홍대 입구역이라 하면 서울의 도심권을 순환하는 지하철 2호선과 그리고 공항철도, 서울의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경의중앙선까지 트리플 역세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주변에 5호선과 6호선을 환승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 상권 내 이런 매력적인 교통의 요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수요층이 몰릴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조건과 요건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홍대 입구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겠지만 유명 상권들이 지속 확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대형 백화점이라 할지 연트럴 파크, 홍대 패션 거리까지 이런 다양한 인프라 시설들을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이런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이런 많은 대학들, 홍대를 시작으로 해서 서강대, 연대, 이대, 숙대까지 생활권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리를 하나 건너면 요즘 개발로 굉장히 핫한 이런 여의도, 영등포 권역과 좌측에는 상암, DMC, 우측에 공덕, 용산 등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일자리 수요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자, 임대에 놓으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입지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교통편이 너무나 뛰어나고 이런 지역 이동성이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에 등록을 하셔서 유익 있게 살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서대문구 창천동 어디지 하시는 분들은 젊음의 거리인 홍대 입구역 근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기본적으로 풍부한 곳이고요. 상권이 굉장히 좀 잘 형성돼 있는데 더 좋아지는 소식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홍대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시죠? 저는 많은 유동인구, 이런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확장되고 있는 많은 상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홍대 상권을 대상으로 해서 연남동 카페거리랄지, 홍대 패션거리, 그리고 망리단길, 경의선 숲길까지 모두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있는데요. 주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런 연인들의 이런 데이트 코스라 할지 맛집들이 되게 질비해 있죠.
자, 하루 유동 인구가 무려 20만 명입니다. 웬만한 이런 소도시 인구보다 많은데요. 자, 인구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부분 현재 전국의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몇몇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되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서대문구 근접해 있는 마포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그만큼 튼튼한 수요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에 따른 주변 유동인구 증가와 임차 수요 증가로 인한 임차 가격의 상승은 매매 가격의 상승까지 바라볼 수 있겠죠. 자, 2021년에는 월드컵 대교 완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에도 완공이 가능하다고 하죠. 자, 2021년 이 월드컵 대교의 개통으로 통해서 여의도 영등포 권역 마곡이라든지 지금 교통난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성산대교랄지 양화대교 이런 교통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개발의 호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이런 서부광역철도가 예타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 예타가 통과된다면 22년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재 홍대 입구역 같은 경우 트리플 역세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서부광역철도까지 진행이 된다면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홍대 이런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는 AK 홍대입니다. 애견그룹의 6개 계열사들이 종로에서 홍대로 통합 이전을 하였는데요. 자, 이런 시너지 효과를 같이 보고 있으면서 영업 면적 총 4,132평에 그리고 패션, 뷰티, 외식, F&B 등을 한 곳에 집약적으로 모아뒀고요. 총 52개의 브랜드를 입점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복합 쇼핑몰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애견그룹의 이런 업무 효율 증대와 함께 주변의 일자리 이런 창출 효과, 그리고 대규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임차 수요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파급적인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당연히 화력 발전소가 예상돼 있는데 지상부에 있던 이런 화력 발전소를 지하로 내리면서 홍대와 연남동과 이어지는 이런 대규모 공원 녹지 공원이 형성이 되는데요. 녹지 효율을 대폭 늘리면서 이런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와 그 주변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짐으로써 이렇게 주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발 호재도 아주 탄탄했네요. 홍대가 유동인구가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웬만한 작은 도시보다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고요. 보통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곳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가격 궁금해요. 홍대구역 근처에서 투룸,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 같은 경우에 투룸 금액대가 주변에 성산동, 망원동이랄지 주변에 지금 현재 3억 중후반을 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도보 5분 내에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은 지금 현재 3억 2천에서 3억 6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2억 9천에서 3억 2천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역이고, 전세를 이렇게 통해서 안고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대략적으로 2천만 원에서 대략 한 4천만 원까지 보유하신다면 지금 홍대에 5분권 내 역세권 지역에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조금 생각해 보신다면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 월 3천만 원 정도의 월 90에서 11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겠습니다. 네, 이 주변에서 3억 중후반 정도인 그런 상황에서 매매가를요, 3억 원 초반대부터 찾아주셨고요. 전세 시에도 이를 활용했을 때 2천만 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궁금지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자, 서대문구 창천동 지역 투자 포인트 잡아볼게요. 홍대구역 근처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예, 홍대 입구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이런 지속 확장되고 있는 이런 유명 상권들, 이에 따른 주변 유동인구 증가랄지 임차 수요의 증가, 임차 가격의 증가는 이런 매매 가격의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자, 홍대 하면은 이런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유동인구도 많고요.
그만큼 풍부한 이런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갖춰진 곳이고요. 자, 많은 대학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 이동성이 워낙 장점이기 때문에 자, 일자리 수요가 상당히 넘치는 곳이다. 예, 그래서 풍부한 임차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개발 호재들이 충분히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대 입구역 주변은 용산, 여의도 권역을 양쪽 날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용산과 여의도의 이런 개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장 먼저 충분히 받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요소도 지켜보실만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창천동 같은 경우 이런 주변에 체크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가분들과 같이 가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주변 시세가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망원동, 성산동까지 요즘에 3억 중후반을 달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이게 이 가격이 얼마나 메리트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가격인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입로랄지 요즘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옵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 하나씩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요즘 규제를 비롯해서 가격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이제 좀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좀 유의할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거 주의해 볼까요? 예, 맞습니다. 투자를 유의하실 때는 항상 그 해당 지역에 가셔서 주변 시세와 얼마나 이 시세와 더불어서 얼마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요거를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입로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변 대비 옵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즘에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옵션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옵션의 이런 트렌드도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김성진 팀장님과는 임차 수요가 기대되는 서대문구 창천동 지역에서 투룸 만나봤고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스터리스 상가를 특별히 소개해 주신 손성민 본부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주제는 상업용 부동산의 특징 및 투자 방법이고요. 3월 13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무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시간 알차게 태워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오늘 두 분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 문자 상담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꼼꼼하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문자 메시지 언제든지 편안하게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곧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